자, 음파의 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기의 개념은 여기서 보듯이 단위 면적당 일률 혹은 일률이 시간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 이것이 바로 이 세기의 개념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열 에너지를 정의를 한 적이 있었죠. 이건 역시 물리적으로 세기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에너지 흐름 벡터, 포인팅 벡터의 이 크기의 의미도 공간에 퍼져나가는 세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음파의 세기 역시 마찬가지 차원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공간으로 전파되는 음파의 에너지, 이것이 바로 음파의 세기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음파의 세기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이 종파를 분석하고 그것을 세기를 구하는 것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사람들은 책을 찾아보고 그냥 우리는 식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음파가 공간으로 방출하는 평균 세기는 2분의 1의 루트에 밀도, 그 다음에 부피 탄성률, 그 다음에 진동수의 제곱, 그 다음에 진폭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성질을 한번 보면, 일단 요 1번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좋은 스피커를 보면 우퍼, 저음이 나는 우퍼와 고음이 들리는 트위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피커를 잘 관찰해 보면 트위트는 그 진동하는 막의 움직임의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나 우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폭이 크게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우퍼와 트위트가 동일한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음용 우퍼 같은 경우는 이 진동수, 소리의 진동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죠. 따라서 동일한 세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진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세기를 표출하기 위해서 우퍼의 진폭이 상당히 크게 진동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 녀석이 중요합니다. 소리는 소리는 우리의 입에서 소리가 나가게 되죠. 그리고 소리는 공간으로 구형을 이루면서 퍼져나갑니다. 그죠? 구형으로 나가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요, 요 단위 시간당 총 에너지는, 각 구면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총 에너지는 동일하나 이 구면의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하고 음원으로부터의 거리하고 그 음파의 세기하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것이 이 아래쪽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한가운데 음원이 있습니다. 3차원 공간으로 소리가 전파됩니다. 그죠? 이게 쭉 커지게 되면 이제 거리가 1대 2대 3이 되면 총 면적은 1대 4대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식에서 한번 잘 보면 음파의 세기가 개념이 이렇게 되겠죠. 봅시다. 이 세기라는 그 개념 자체가 A의 DT의 DE다. 자, 각 전체 구면을 통과하는 DT의 D는 일정하다. 따라서 음파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면 전체의 면적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구의 면적은 4파이R 제곱이니까 바로 여기서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음파의 세기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3배가 되면 총 면적은 4배, 9배가 되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즉 세기는 4분의 1배, 9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할 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칠판에서 수업을 하면 뒤에 있는 학생들이 거리가 2배가 된다고 하면 세기가 4분의 1이 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아마 잠을 잘 자게 될 겁니다. 수업 들을 때는 앞에서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이 구면파의 특징이 되고, 만약에 그 파원이 여기처럼 점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처럼 어떤 수면파에서처럼 어떤 파원이 어떤 연의 형태 또는 선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파는 공간으로 요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요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는 평면파라고 부르고, 평면파의 경우는 총 면적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에너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일하게 되겠죠. 이것이 평면파의 특징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음파 같은 경우는 구면파이기 때문에 음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이 구면파의 세기를 고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리의 세기 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단위를 세기 단위를 보자. 에너지 단위. 자, I는 A의 DT의 DE가 되니까 이것의 단위를 한번 맞춰주면 줄 퍼 미터 제곱 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표현하면 10의 거듭 제곱 형태로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위를 사용하기 쉽게 이 단위 대신에 어떤 식에 집어넣어서 좀 쉬운 단위로 맞춰주고 그것을 우리가 소리의 세기 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이야기할 때 뉴스에서 보면 공사장에 소음이 몇 데시벨이다. 어느 사람들이 막 떠들 때 나타나는 소리가 몇 데시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소리의 세기의 준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베타는 소리의 세기 준위는 10 곱하기 상용로그의 I0분의 I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에다가 I0, I 단위 똑같으니까 무차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소리의 세기 중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무차원의 단위, 소문자 D, 그 다음에 대문자 B를 써서 데시벨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0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가장 작은 소리인데 진동수별로 소리 세기가 다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렇게 합니다. 1kHz의 음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기준음 1000헤르츠 1000헤르츠의 음을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 세기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게 그 양이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 요 단위죠. 그죠? 요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그지? 이것을 I0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를 한번 써보면 만약에 현재 소리 세기가 I0와 동일하다면 로그 1은 제로죠. 그래서 0데시벨이 되고 만약에 I0의 10배가 되면 여기 집어넣으면 10데시벨이 되고 그다음에 100배가 되면 그죠? 20데시벨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i를 표시하면 10의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10, 20, 30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위로 찾아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본 정의만 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이 데시벨 차가 10 날 때 소리의 세기는 10배 차이 나죠. 그죠? 10배. 예, 10차. 차이 10. 자, 그 다음 이거는 20 차이 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의 세기는 100배. 그죠? 마찬가지로 이 30 차이 날 때 이거의 세기는 1000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0에 n 곱하는 게 차이가 나면 10의 n승배 소리의 세기가 차이 난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흔히 쓰는 단위 i의 단위로 풀어주면 소리의 세기 i는 i0에 10의 10분의 베타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주어진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비례관계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편은 선생님이 책에서 찾은 어떤 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소리의 세기에 대한 준위를 표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